뇌기능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치매는 발생합니다. 가장 많은 것은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비정상적인 단백질 침착으로 인해 신경세포가 죽고 전반적인 뇌신경 퇴행과 위축이 일어납니다. 혈관성 치매는 뇌혈관이 막히거나 파열되어 발생하는 뇌졸중으로 인한 뇌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다음으로 많습니다. 발생 원리가 그렇듯 급성으로 발생하며 침범 정도와 위치에 따라 증상이 다양합니다. 우리들의 뇌는 부위에 따라 기능이 다르거든요. 루이체 치매는 비정상적인 단백질 덩어리인 루이소체가 침착되면서 신경세포를 죽게 해서 생기며 환각이나 파킨슨병 같은 운동 이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전두측두엽 치매는 기억력 저하가 뚜렷하기 전부터 성격 변화, 언어기능 저하 등을 보이기도 하며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가족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름처럼 전두엽, 측두엽부터 진행되는 치매입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음주는 치매의 원인입니다. 알코올 치매는 알코올 자체의 독성으로 생기기도 하고 비타민 B1 등의 결핍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파킨슨병, 헌팅턴병, 진행성 핵상마비, 수두증, 손의 척수위축, 근위축성 측상경화증 등의 질환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치매가 발생합니다. 특히 5에서 10%를 차지하는 가역성 치매는 원인 질환을 조기에 치료하면 현저한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치매는 불치병이 아닙니다. 조기 진단과 치료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고 일상생활에 장애가 되는 정신행동 증상을 조절하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편견 없는 관심과 개입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상은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의 기억력 저하입니다. 특히 초기에는 최근 기억이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익숙한 일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계획에 따라 무언가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실행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언어 기능의 저하를 보이며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거나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 문 열 때 쓰는 거 그거 이름이 뭐였더라? 열쇠요? 맞아, 열쇠. 그게 어디 있지? 손에 있는데요. 판단력의 저하로 엉뚱한 행동을 하거나 경제적,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기분의 변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본격적인 인지기능의 저하가 시작되기 전 우울감, 의욕 저하 등의 우울증 같은 증상이 선행되기도 합니다. 성격의 변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원래는 점잖던 분이었는데 충동 조절이 되지 않고 쉽게 화를 내거나 폭력적인 언행을 보이기도 합니다. 누가 봐도 치매를 의심할 만큼 기억력 저하와 정신행동 증상이 심해지기 전 애매한 증상을 보일 때 조기에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까운 전문기관에 꼭 방문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입니다. 특히 치매의 원인 중 5에서 10%를 차지하는 완치 가능한 가역성 치매를 감별해낸다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겠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이런저런 검사를 하게 됩니다. 치매의 치료는 환자의 기능 중 회복이 가능한 것을 회복시키고 남은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환자마다 가지는 문제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지증상 관리, 신체 건강의 유지와 치료, 정신행동 증상 조절, 신경학적 증상 관리 등 여러 가지 계통의 문제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어 통합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약물 치료는 인지기능 개선제와 정신행동 증상을 조절하기 위한 약물들이 사용됩니다. 인지기능 개선제는 꾸준히 복용해야 하며 인지기능 저하의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약 달력을 이용하면 잊지 않고 투약하기에 좋습니다. 정신행동 증상, 수면 문제 등의 조절에는 항우울제, 항불안제, 항정신병 약물 등이 사용됩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과 처방이 필요하며 부작용과 약물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비약물 치료는 치매 증상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운동, 인지자극 훈련, 일상생활 훈련 등의 활동들을 말합니다. 치매 환자도 가능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질병 진행 지연에 도움이 됩니다. 치매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는 가족들도 그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보호자가 너무 무리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가족들도 많이 도와야 합니다. 치매는 불치의 병이 아닙니다. 빠른 진단과 치료로 진행을 늦추고 정신행동 증상 등의 문제들을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뇌를 보호하고 활동을 촉진하는 모든 방법들은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으로 하는 운동은 뇌 활동을 촉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생선이나 채소, 과일과 우유 등 건강하고 규칙적인 식사로 영양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신체 건강, 뇌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글을 읽고 쓰며 영화나 공연을 관람하는 등의 지적 활동과 사람들을 만나 소통할 수 있는 사회 활동을 지속하세요. 술과 담배는 뇌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특히 흡연은 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현저하게 증가시킵니다. 뇌 손상은 치매의 위험을 높입니다. 과격한 운동을 하거나 킥보드나 자전거를 탈 때 근로 현장에서 반드시 안전모를 씁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만성대사 질환을 잘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매년 보건소에서 치매 조기 검진을 받으세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면 건강한 상태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어 삶의 질이 높아지고 돌봄 부담도 줄어듭니다. 가까운 치매 안심센터를 찾아주세요. 치매 예방과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함께 찾을 수 있습니다. 아빠가 이상해. 기억력도 없고 말도 어눌하고 치매가 온 것 같은데 언제부터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증상들을 통틀어 치매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치매의 진단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방문하면 여러 가지 검사를 권유받게 됩니다. 아버지가 요즘 치매 같아서 요양 등급을 받으러 왔는데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어서 검사부터 합시다. 혈액 검사와 영상의학적 검사, 신경심리 검사 등 다양한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검사들을 굳이 꼭 받아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십니다. 전체 치매의 5에서 10% 정도는 원인을 교정해 완치할 수 있는 가역성 치매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급성으로 생긴 변화는 빨리 원인 질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출혈이에요. 경막하 혈종입니다. 빨리 치료하시죠. 운이 정말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많게는 10명 중 1명이 완치된다면 검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지요. 또한 자세한 인지 기능의 검사를 통해 어떤 영역에 문제가 두드러지는지 확인할 수 있고 지금 특별히 이상이 없더라도 나중에 결과와 비교해 볼 수 있어 악화 여부와 정도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빠, 너무 다행이에요. 얼마 전에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었는데 괜찮은 줄 알았더니 병력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반드시 의학적인 평가를 위한 전문기관, 전문가에게 진료받고 정확하게 진단받아 주세요. 치매를 극복하는 일, 정확한 진단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뭘 꺼내려고 했더라? 많은 분들이 혹시 내가 또는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치매에 걸리지는 않을까 걱정합니다. 소금은 만병통치약입니다. 물도 많이 마시면 좋아요. 이 산에는 성인병에 좋다는 약초들이 많이 있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건강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된다는 온갖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저희 아빠 괜찮으실까요? 신부전이 있으신데 소금과 물을 그렇게 드시면 어떡합니까? 개개인의 상태에 맞게 적용해야 함에도 무분별한 맹신으로 인해 때로는 위험에 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병치료의 창시자 돌팔 박사가 우리 마을에 왔습니다. 특히 누군가 스스로 발명했다고 하는 치료법, 혼자 개발했다고 하는 약제는 대부분 사기입니다. 약효의 증명 과정은 오랜 기간과 많은 비용이 드는 임상시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되는 증명된 인지 기능 개선제 이외의 대부분의 약제, 주사제는
몇몇 영양소 보충이나 보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 단 몇 회의 투약으로 치매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정말 이게 다예요? 네, 많이 지원돼서요. 대부분의 질병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우리나라에서 의학적으로 증명된 치료들은 자기부담금이 생각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누군가 뛰어난 효과를 주장하며 값비싼 치료를 권한다면 반드시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치매 예방도 한방에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저질환의 관리와 운동, 균형 잡힌 식사와 금연, 금주 같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 올바른 정보인지 모르시겠다고요? 일단 비싸면 의심해 주세요. 결정을 잠시 미루시고 치매안심센터 등 전문기관에 문의해 주세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시진 않으세요? 술에 취하면 특정한 시기에 기억을 잃어버리는 소위 필름이 끊기는 블랙아웃 현상은 뇌 건강 측면에서 매우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을 마시는 것에 관대한 것 같습니다. 회식은 늘 술과 함께합니다. 어르신들은 평생 별 문제의식 없이 음주를 지속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새참을 드실 때도 일을 마친 저녁에도 식사에 반주를 곁들입니다. 요즘은 얼마나 드세요? 많이 줄였죠. 하루에 2홉들이 3병. 자세히 여쭤보면 생각보다 자주 많은 양의 술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의 음주량은 생각보다 양이 매우 적습니다. 술의 독성은 해마 등 기억력의 중요한 뇌 부위에 직접적으로 손상을 일으킵니다. 전두엽의 손상으로 성격 변화나 실행 기능의 저하를 일으키게 되며 젊은 나이에도 치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알코올 의존에 이를 만큼 음주를 지속하는 분들은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술만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특정 영양소의 부족으로 인한 뇌병증, 치매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낙상이나 사고의 위험도 높아지고 두부 손상과 그에 따른 뇌 손상으로 혈관성 치매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술을 많이 드시진 않나요? 이제는 술 대신 건강한 식사와 따뜻한 다과를 함께하며 소중한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것을 어떨까요?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대답을 잘하시네요. 평소엔 더 심하신데요. 방문조사나 진료에서 평소보다 인지 기능이 좋아 보여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할까봐 가족들이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진적인 퇴화가 일어나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특성상 인지 저하의 내리막길을 완만하게 내려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시간과 상황에 따라 굴곡을 보이며 저하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인지 기능은 어느 시점에서는 이전보다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 어느 시점에는 급격히 나빠지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하루 중에도 일주기 리듬에 따라 피로가 누적되는 늦은 오후, 저녁에는 인지 기능이 더 악화되기도 하는데 이를 일몰증후군이라 부릅니다.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에도 적응에 어려움을 보일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불안이 극심해져 감정, 행동 문제가 급격하게 표출되는 파국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상황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치매 환자의 인지 기능과 정서적 특성을 이해한다면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이런 특성을 알고 병력과 여러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하고 진단하니까요. 흔히 인지 기능이라고 하면 기억력이 떠오릅니다. 기억력도 생각보다 복잡한 체계로 구성됩니다. 작용 시간에 따라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사실이나 사건에 대한 기억인 외형 기억은 지식에 대한 의미 기억과 경험이나 사건에 대한 일화 기억이 있고, 안목 기억은 행위나 기술에 대한 기억으로 의식적으로 떠올리지 못하더라도 익숙했던 조작을 재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주의력은 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지속적 주의력, 무관한 자극을 무시하고 필요한 자극에 집중하는 선택적 주의력, 주의를 배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언어 능력도 인지 기능에 속합니다. 자발적인 표현 능력, 말하기, 이해력, 이름대기 능력, 쓰기 및 읽기 능력, 사회적 언어 능력이 모두 개별적으로 저하될 수 있고 관여하는 뇌부위도 다릅니다. 시공간 구성 능력은 길을 찾아가거나 그림을 그릴 때, 퍼즐을 맞추는 등의 활동을 할 때 필요한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저하되면 배회와 실종으로 위험에 처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실행 기능은 인지 기능 중 가장 복잡한 고위 기능으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순서대로 일을 처리하며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능력과 추상화 능력, 통찰력, 충동 조절 능력 등이 포함됩니다. 치매는 뇌가 구조적, 기능적으로 퇴행하는 질환으로 이런 주요 인지 기능 저하 이외에도 다양한 일상생활 기능의 저하가 일어나게 됩니다. 운동 기능의 퇴행으로 인한 보행 속도의 저하와 치매 진행 정도가 연관이 있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식욕 중추 기능의 저하로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거나 미각 기능의 저하로 맛을 잘 느끼지 못한다거나 일주기 리듬의 변화로 수면 주기가 불규칙해지기도 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인지 기능에 대해서 평가하면 환자가 호소하거나 가족이 발견한 문제 이외에도 드러나지 않는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기 검진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치매로 기억력이 점점 없어지던 어머니가 어느 날부터 자기 물건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고 도둑이 들어서 물건을 훔쳐간다며 예민해졌어요.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없어요. 저희 집 어르신은 루이체 치매로 진단받았는데 환시를 보시는지 엉뚱한 이야기를 하세요. 걸음걸이도 불안한데 헛것을 보시다가 넘어지시지는 않을지 걱정이에요. 저희 할머니는 야간에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어디론가 나가시려고 해서 큰일입니다. 하루 종일 누가 옆에서 지킬 수도 없는데 방심하면 밖에서 길을 잃으실까봐 걱정입니다. 특히 겨울에요. 치매가 진행될수록 이런 정신행동 증상이 나타나 환자도 보호자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울, 불안, 불면, 무감동 같은 정동 증상에서부터 성격의 변화, 공격성 등으로 인한 행동 문제들, 환각, 망상과 같은 정신증적 증상과 식사 행태의 변화나 의미 없는 행동이 반복되는 초조, 배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정신행동 증상을 90%가 넘는 환자들이 경험합니다. 정신행동 증상은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높입니다. 돌봄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와 가족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초기에는 주로 우울, 불안, 무감동 등의 정동 증상이 치매가 진행될수록 행동 증상이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치매가 말기로 진행된다면 이런 정신행동 증상도 완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뇌기능마저도 남아있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돌봄이 힘들긴 해도 그런 증상이 있다는 것은 아직 어르신에게 시간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적절한 돌봄과 환경 조성, 조기 진단과 약물 치료로 완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작 치료받을 걸 후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를 찾아주세요. 간혹 진료실에는 환자 가족들이 상담을 받으러 오십니다. 집에 계신 어르신이 갑자기 치매가 온 것 같다거나 이미 치매로 진단받았던 환자가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면서요. 급격한 인지 기능의 변화가 생긴 경우 뇌졸중 같은 뇌혈관 질환이나 다른 신체 질환으로 인한 선망의 가능성이 높아 응급한 진료를 필요로 합니다. 선망은 신체 질병이나 약물 등으로 인해 뇌의 기능이 급격히 저하된 상태로 뇌기능 부전이라고도 불립니다. 치매와는 달리 의식 수준의 저하를 동반하며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신체 기관의 기능, 면역 기능의 저하로 인해 폐렴이나 요로 감염 등에서 흔히 보이는 증상들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 발견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원래 치매가 있던 경우에는 선망에 더 취약합니다. 이미 뇌의 기능이 많이 저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신체 질환의 발생 시 더 심한 인지 기능의 저하를 경험하게 되며 예후도 좋지 않습니다. 선망 상태의 회복을 위해서는 선망의 원인이 되는 기저의 신체 질환의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시적으로 정신행동 증상이나 불면 등의 조절을 위해 약물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이상한 거라고 하죠. 어르신들의 건강도 그렇습니다. 갑작스런 변화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평소 정기적인 진료를 통한 기저질환의 치료와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평소 영양과 위생관리 등 예방이 중요합니다. 또한 익숙하고 편안한 환경에서의 편안한 사람의 돌봄과 지지는 선망의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할머니가 치매로 진단받고 치료 중인데요. 치매가 유전되는 것은 아닌지 가족들과저도 치매에 걸리게 될까 걱정이에요. 질병은 유전, 기질적인 요인, 환경적 요인의 복합적인 결과로 발생하게 됩니다. 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워도
특별히 질병에 걸리지 않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젊은 나이에 큰 병을 앓기도 합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도 특정 유전자형을 가지면 발병 확률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른 나이에 시작되는 조발성 치매는 특히 더 가족력이 뚜렷합니다. 환경적 요인이 가족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고 건강 상태도 공유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식습관이 비슷한 가족이 모두 비만해지는 것처럼요. 그런 특성은 당뇨나 고혈압 등 혈광성 치매의 위험 인자가 되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유전적, 기질적인 특성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환경적인 요소들은 충분히 조절하여 질병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의학에서 100%는 없습니다. 발생의 가능성을 없애는 것이 아닌 최대한 낮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 방법은 균형 잡힌 식사와 운동 등 일상의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과 규칙적인 건강검진과 진료를 통해 위험 인자가 될 만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절해 나가는 것 같은 상식적인 일들입니다.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다면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요인들을 더 젊은 시절부터 관리해 주세요. 마음의 건강까지 향상될 것입니다. 노년은 많은 상실감을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자녀들의 독립, 몸담아왔던 직장에서의 은퇴, 사회적인 활동도 줄어들고 신체적 건강도 악화되다 보면 우울증이 많이 생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울증이 심해지면 인지기능의 저하가 동반됩니다. 뇌의 기능 저하로 인해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져 마치 치매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가성치매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가짜 치매라는 뜻입니다. 점진적 악화 경과를 보이는 치매와 달리 우울증이 잘 치료되면 이런 상태는 극적으로 호전됩니다. 우울증과 약물 치료에 대한 편견으로 많은 분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치료에 처방되는 약물들은 재발 방지와 유지 치료를 위해 생각보다 오랜 기간 복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치매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울증을 제때에 치료하지 않으면 뇌기능 저하와 수면 문제 등이 지속되어 치매와 각종 신체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다른 방법을 찾으려다 보니 증명되지 않은 방법들에 큰 돈을 쓰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병보다 약을 무서워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울 증상은 치매 초기에 흔한 정신행동 증상이기도 하며 우울증과의 감별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가까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세요. 치매가 진행될수록 돌봄이 문제가 됩니다. 생업을 계속해야 하는 가족들이 하루 종일 집에 머물 수는 없는 일이지요.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엔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기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위험에 처하거나 이웃과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쌓아둔 물건 언제 치우실 거예요? 그럴 때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일상생활 능력이나 인지기능, 정신행동 증상 등을 평가합니다. 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를 받아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노인 장기요양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합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위원들이 협의하여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등급에 따라 가정 방문을 통한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목욕이나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주간 보호센터 이용 및 복지용구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돌봄이 힘든 경우라면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 생필품이나 도시락 지원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돌봄은 한 가족이 맡기엔 버거움이 많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의 협력에 복지 서비스 지원이 더해진다면 치매 극복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치매는 뇌의 질환입니다. 그래서 뇌 구조와 기능, 퇴행 과정과 정신행동 증상이 생기는 원리를 알면 질병의 경과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아 그 역할이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뇌는 부위에 따라 다른 기능을 담당합니다. 뇌가는 호흡, 소화, 체온 조절 등 생명의 필수적인 기능을, 소뇌는 균형과 근육 조절 등을 담당합니다.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대뇌는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으로 나누어집니다. 후두엽은 시각 기능을 담당합니다. 망막으로부터 전달된 정보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부분으로
안과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이 부분에 손상이 생기면 시력을 잃습니다. 측두엽 피질은 언어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 부분이 손상되면 말을 듣고도 이해할 수 없게 되거나 원하는 말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내측 측두엽은 기억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에서는 이 부분에 있는 해마라는 구조물의 기능 저하와 영상 검사상 위축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미미합니다. 이런 변화로 기억의 등록 과정에 문제가 생기고 치매 초기부터 특징적으로 보이는 증상인 최근 기억력의 저하를 야기하게 됩니다. 측두엽을 침범하는 뇌경색이나 뇌출혈에서도 언어 기능 장애나 인지 기능의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발생한 증상은 응급 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두정엽은 시공간 정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정엽 기능이 저하되면 길을 잃거나 시계를 보고 시간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공간을 파악하는 능력이 저하되면 옷을 적절하게 입지 못하고 뒤집어 입거나 엉뚱한 곳으로 팔다리를 넣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전두엽은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부분입니다. 전두엽은 머리 앞부분에 위치하며 계획하고 실행하며 그 과정을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행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일상생활에서 순서대로 차근차근 결과와 과정을 예측하고 그에 맞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알기 쉽게 자동차에 비유한다면 전두엽은 자동차의 엔진같이 동기와 의욕을 만들어내고 운전대처럼 일의 처리 과정을 적절하게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치매 초기에 의욕이 저하된 모습은 마치 우울증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전두엽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브레이크와 같은 억제 기능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충동 조절의 문제 등 성격의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두측두엽 치매에서는 성격의 변화와 언어 기능의 장애를 보이지요.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증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환자를 비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뇌의 기능을 이해하는 것은 치매를 이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환자의 변화를 두려워하기에 앞서 뇌의 퇴행에 따른 증상임을 이해하고 대비한다면 치매 극복은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치매 환자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치매는 다시 아이가 되는 병이라고들 합니다. 인지 기능의 저하와 함께 원래의 일상생활 기능들이 퇴행하면서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치매 환자는 여전히 인격을 가진 한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겠지만 오랜 세월을 거친 삶의 이야기와 추억을 가진 어르신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아이처럼 대해서는 안 되며 여전히 가족으로부터 사랑받고 있으며 가정에서의 위치와 역할이 있음을 느끼실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치매 환자를 격려하고 잔존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지합니다. 치매 환자의 잃어버린 기능들을 되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아직 건강하게 남아있는 기능들을 최대한 상실되지 않게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기능들이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게 여겨야 합니다. 또한 간단한 집안일이나 가까운 곳으로의 외출 등 오랫동안 반복해서 익숙한 일상은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치매 환자는 질병의 진행 경과에 따라 다양한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 겪게 될 문제들을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으며 치매 진단 당시 중증도에 따라 앞으로 겪게 될 문제들을 파악해두고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미리 생각해두어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은 자신의 건강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다 보면 시간적, 정서적 여유가 부족해 경미한 신체적 증상에 관해 특별히 시간을 내어 진료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완치할 수 있는 질환의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은 건강한 정신과 체력이 필요합니다. 돌봄에 매몰되어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치매 환자와 본인 모두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게 됨을 늘 주의해야 합니다. 갑작스런 돌발 상황, 사고를 대비하고 예방해야 합니다. 치매 환자의 증상은 처한 환경과 신체, 심리적 상태에 따라 급격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리한 장거리 여행이나 사람이 많고 복잡한 곳으로의 외출 등은 예상치 못한 불안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여행이나 외출 시에는 되도록 편안하고 익숙한 곳부터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 안전하며 먼 곳으로 갈 경우에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생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환자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함께 돌보아야 합니다. 주 부양자가 전적으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짊어지기엔 오랜 시간 큰 부담을 감당하는 일이며 비효율적입니다. 치매 환자의 가족들은 주 부양자처럼 직접 돌보는 역할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주 부양자를 돕거나 경제적 지원을 함께 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제도 이용으로 치매 환자의 재산과 권리에 안심하세요. 치매 환자가 치매로 인해 의사 능력이 저하되어도 일상생활과 요양, 의료 서비스의 권리 주체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통해 도와드립니다.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는 계절이 되면 치매 환자의 실종은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불행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치매상담 콜센터 1899-0988로 문의해 주세요.